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김재관 선생이 서독에서 유학을 하고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유치과학자로서 한국에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국 이후 그가 산업화 과정에서 기여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재관 박사는 키스트에서 1967년 9월부터 1972년 3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중화학공업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포항제철 설립 과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종합제철소 건설을 계속 모색해 왔습니다.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제철소를 건설해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재관 박사가 키스트에 입사하던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 독일, 영국 등 5개 나라의 8개 업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대한국제제철 차관단과 함께 종합제철소 건설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세계은행이 대한국제제철 차관단이 제시한 안의 경제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국 추진되지 못하고 맙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국 정부는 이번에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 특히 대일 청구권 자금을 사용해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합니다. 지난 5주차 김학렬 선생에 대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청구권 자금의 용처는 한일 간 합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철소 건설에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려면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의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계획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종합제철소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이를 위해 1969년 김학렬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종합제철건설 전담반이 구성되었습니다. 김재관 박사는 역시 키스트에 근무하고 있던 윤혁영 선생과 함께 이 전담반에 참여하여 계획안 마련 작업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김재관 박사는 총괄 업무와 함께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고 경제학을 전공한 윤혁영 선생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김재관 박사는 서독을 대표하는 철강 기업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철강공업 육성 방안을 작성해 본 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이 새로운 종합제철소 계획안 작성 과정을 주도해 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한국제제철차관단의 계획안이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인정받지 못한 원인을 꿰뚫어 보았고 이를 개선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또한 서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의 100년을 내다보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항제철소 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1969년 11월 제철소 계획안 등을 가지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도 김재관 박사의 활약은 두드러졌습니다.
철강 관련 지식을 꿰뚫고 있던 그는 생산 방식, 설비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 대표를 압도했습니다. 결국 한국 측이 요구한 대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던 최첨단의 생산 공정을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일본 측이 제시한 방식으로 생산시설이 마련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되었다면 한국의 산업화는 그만큼 더디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철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종합제철 건설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전문가인 김재관 박사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그는 향후 제철소 규모가 커질 것을 대비해 공장 배치를 설계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장 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당시에 비해 제철소 생산 능력이 10배 가까이 커진 20년 뒤까지도 기존 시설의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생산시설을 계속 확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포항제철 설립 과정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중화학공업 육성 방안 수립 과정입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정부는 1970년 무렵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재관 박사가 작성해 깊이 관여한 보고서들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1970년 5월 발간된 한국 기계공업 육성 방안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방위산업 육성을 지시받은 김학렬 부총리의 의뢰로 미국 베텔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해리 최 박사가 책임을 맡고 키스트에서 김재관 박사 등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수행된 연구의 결과입니다. 당시 정부는 19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 푸에블로 납북 사건, 그리고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등으로 인해 방위산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공업 육성정책 마련이 시급했는데, 이를 주도하고 있던 김학렬 부총리가 연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물선 공장, 특수강 공장, 중기계 공장, 조선소 이렇게 4대 핵심 공장을 중점적으로 건설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종합제철소 건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미 추진되고 있었으므로 추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4대 핵심 공장 안에 큰 그림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김재관 박사였습니다. 이 계획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해외로부터 상당한 자금과 기술이 도입되어야 했는데 도입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던 일본이 차관 제공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비록 당초 계획에 못 미치긴 했지만 4대 핵심 공장 건설 계획은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효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보고서는 중공업 발전의 기반입니다. 이는 김재관이 책임을 맡아 작성한 것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보고서 한국 기계공업 육성 방안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인데, 4대 핵심 공장 관련 업종 외에도 산업기계,
수송기계, 전자기계 등의 분야에 대한 육성 정책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중공업 정책의 초석이 되었던 보고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관 선생이 귀국하여 키스트에 근무하면서 포항제철 건설 및 중화공업 발전 방향 수립 과정에서 기여했던 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재관 선생이 상공부 중공업 차관보로서 펼친 활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